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막 그 뜨거운 반응을 얻고 간 다음에 바로 죽었죠. 제가 먼저 사죄를 드릴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호기롭게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서 특검 연장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훅 안 갔으면 했을 건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특검 연장은커녕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닥쳐가지고.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다른 정당들한테도, 바른정당 말고, 다른 정당에도 다 출연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만 나오셨어요. 국민의당에서 안 나오고, 바른정당. 근데 이제, 바른정당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당내의 합법적인 절차, 예? 공당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후보를 선거운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퇴하라는 얘기부터 나오고 막 당내에서. 그리고 막 분란이 막 일어나고. 게다가 유승민 후보는 토론을 거쳤더니 저 사람 아까운 후보 맞네. 이런 대중인식이 막 생기고 있는 와중에 당내에서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일단 당내 상황이 어때요? 우선 열심히 저희 바른정당이 목소리 바꾸신 거예요? 대통령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 사실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좋아요? 문재인 후보 당선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완주의 조건이 있어요. 완주를 하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냉엄하잖아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게 지지율이 안 좋게 되면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선거 3년 남았잖아요. 근데 지방에 가면 이 지방의 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지방의원입니다. 광역의원, 구의원, 시의원. 근데 그런 분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1년 후에 있을 그 지방선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정치 생명을 같이 하고 나온 분들도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바른정당의 많은 시구의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과연 이것을 완주하는 게 맞느냐. 완주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미래와 유승민 후보의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종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소금을 확 뿌린 사람이 있어요. 이혜원 의원이라고? 이혜원 의원이 이제 그게 일요일 날 이종구 의원이 그 얘기가 한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옳지 않다. 그리고 사실 우리 많은 의원들이 시기를 못 박았어요. 29일이라는 시기. 그 다음에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종구 의원의 발언이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과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이거 뉴스공장에 이혜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제명이다. 그리고 오늘은 총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에서는 사실상 그게 굉장히 지금 당의 분위기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사실은 격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난한 집이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집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아들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왔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 아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엄마가 부업하고 이래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점점 넓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받침이 안 되고 아버지는 바른데 니들은 왜 그래? 라고 하면 애가 반항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누가 못했다라기보다는 뭔가 화합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이를테면 33명의 국회의원을 똘똘 뭉쳐서 자기를 위해 뛰게 해주는 그 리더십. 사실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이거를 조합하고 51%를 묶어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 시끄러운 거죠. 근데 33명이나 40명이나 국회의원 숫자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렇죠. 근데 왜 분위기는 그렇게 확 다른 겁니까? 만철수 의원은 부자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내부부터 결속을 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부가 결속이 안 돼서 밖에 나가면 그게 안 되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후보의 입장에서 거꾸로 바라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이미지는 되게 이제 꼿꼿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의지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뭐랄까 확신도 강한 사람인데 그 당내에 있는 다른 분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자기의 후보로서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글쎄, 그거는 잘못 판단하신 거고요.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탈당하고 창당준비위원회 때부터 김무성 대표는 저 말석에 앉아 있었고 그 정병국 창준위원장 옆으로 남경필, 유승민을 앉아갖고 모두 발언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창당대회 때 2부에 정책 콘서트를 만들어서 남경필 정책, 유승민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는 김성태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자신의 측근이 사무총장으로 앉힐 수 있는 그래서 재정과 인사권을 완전히 당 후보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정당은 사실상 모든 걸 털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돕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각 의원들이 지방의원들, 지방 조직들이 자꾸 떠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종구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유승민 의원이 전화를 해서 형님 제가 지지율 많이 낮아서 죄송해요. 정말 제가 한번 죽을 마음을 갖고 할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면 많은 의원들이 가슴이 그래 한번 도와보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뭐 능력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마음을 사야 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후보들 아무리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해. 그래도 표가 갑니까? 그래도 뭔가 정의가. 그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토론회 제가 볼 때는 제일 못했거든요. 근데 2등 3등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가진 사람을 흡입할 수 있는 매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정직하게 해봅니다. 당내에서조차 현실적인 문제로 또는 뭐 본인의 캐릭터 때문에 전폭적인 후보를 못 받는 건 상황은 알겠어요. 근데 유승민 후보의 지금까지의 캐릭터로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할 것만 같거든요. 완주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은 기로에 쓰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이 있고, 근데 내가 속한 당의 후보는 완주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산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냐, 기로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은? 아니,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됐는데, 어떻게 끌어내려요? 앉아서 죽거나 나가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앉아서 죽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소극적으로 그냥,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러는 거하고, 자, 그러면 저 사람이 혼자 싸우는데, 인기는 없지만 내가 옆에서 끝까지 같이 칼을 휘둘러 줄게. 예전에 역사적 교훈이 있잖아요. 2002년도에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이라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들 요즘 방송에 제가 자주 나가잖아요. 저는 대변인도 아니고 공보단장도 아니에요. JTBC부터 시작해서 MBN부터 시작해서 사당 국회의원 나가서 토론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가서 제일 열심히 싸워요. 그건 당원으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후보가 어떤 결단 없는, 예를 들어 사퇴를 하겠다, 단일하겠다. 그 결단 없으면 당원인 이상 유승민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당원의 도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당의 어떤 그 분란, 당의 어떤 그 고통 이런 것들도 유승민 후보가 좀 알아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뭔가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는 선거가 된다면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갑니다. 다만 우리 당이 화합하지 못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그 일에 좀 더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유승민 후보한테 하시고 가서. 의원님이 그러면 이 유권자 일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나는 유승민과 함께 끝까지 자랑하겠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바른정당, 대한민국의
조금이라도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은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은 주셔야 보수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공동체 위기. 유승민 후보 국방위원장 지냈고 국방의 식견이 있습니다. 안보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또 경제 위기, 자타가 공인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토론도 토론해 봤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100% 이해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소개시킬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이 후보에게 좀 눈길도 주시고 지지도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남잖아요, 좀 지지율이. 아니 제가 볼 때요, 이대로 가면 문재인 후보 됩니다. 왜 되냐면 변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문재인 후보가 스탠딩 토론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든지, 두 번째는 후보 단일화 문제거든요. 두 가지 변수 없으면 변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토론에 하면 할수록 지금 양강이라고 부르는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왜 나오셨어요? 좀 남는 거 있으면 저희 주세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제대로 중도해서 경제 사회 분야는 함께 힘맞춰 가고 안보 분야는 좀 틀리잖아요. 그래 좀 싸우면서 건전하게 합의도 하고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몽창 그냥 문재인 주면 우리 웃지라고. 그죠? 오늘 좀 주세요. 어차피 될 거니까. 이렇게 솔직한 분 처음 봤어요. 모든 후보 쪽에 서 있는 분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니네가 되거든요. 남으니까 좀 나눠줘. 아니, 보십시오. 사실은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지지층이 비슷해요. 약간 중도, 그죠? 비슷한데 왜 안희정 후보가 이제 지고 안철수에게 지지층이 몰렸을까요? 유승민도 비슷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도 박근혜 정부 출범에 책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니들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딱 거쳐놓고 보면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만 딱 사람만 비교해 보세요.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더 대한민국을 잘 해나갈지. 그러면 중도에 있는 분들 말이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빼고 저희들이 압니다. 쟤들이 반성했잖아요. 그래서 탄핵 주도했잖아요. 솔직히 바른정당 안 있으면 탄핵 됐겠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반성했다고 치고 그 이제 사람만 비교해서, 자, 중도에 딱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유승민 자신의 정책, 육아휴직 3년법, 육아휴직 60%법, 칼퇴근법,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2020년까지 10,000원 올리고, 이런 개혁적인 그 일을 치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이니까 좀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는 지지율 생존, 그래야 우리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안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지방선거 때요, 이번에 의미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오고 대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또 인물이잖아요. 의미 있는 공천이 안 돼요. 그럼 공천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지방 조직 완전히 와야 되죠? 그럼 어떡합니까? 바른정당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단일화도 저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일화는 누구랑 단일화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니,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디스해놓고 그분한테 가서 단일화 하자고 그러겠어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제공하면.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최대치 호소를 한 것 같아요. 설득이 좀 됩니까? 공감이 됩니까?
아니, 유승민 후보가 장재현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매력적인 부분, 요거에 한 반만 닮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 텐데, 그 양반이 너무 빡빡해요, 좀. 응? 그죠? 그 원래 대통령이 되려 그러면 조금 그 이상한 면이 좀 있어야 돼요. 다들 자기 고집이 20%는 움직일 수 없는 자기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파파이스를 보는 사람들 중에 실제 유승민 후보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꽤 있어요. 칭찬한 사람들 꽤 있고. 내 표는 못 주겠지만 괜찮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한 막 15% 이상 차이 날 것 같고 넉넉하고 그러면 뭐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나눈다는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새누리당이 한참 잘 나갈 때 당 지지율이 45에서 48까지 갔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바른정당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10%. 그러니까 48에서 10%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그 나머지 38%를 찾아오는데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자꾸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유한국당 10%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못해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보수의 적토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자꾸 속을 하는 것보다는 새누리당이 찬란했을 때 48%의 국민 중에 10%가 자유한국당 갖고 왔다 그러면 그 38% 그거를 저희들이 소구를 계속해 나가면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국민들이 사표 방지 문제 때문에 바른정당에게 표를 안 주시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1번 목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38%를 소구로 한다 그러면은 보수 진영 내에 바른정당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날이 온다. 다만 이 대통령 선거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고 작은 보궐선거에서도 저희가 완패했잖아요. 그 이후로 지방 조직이 착 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부탁하는데 진보 진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승민을 칭찬하는 댓글들 제 페이스북에 막 붙어요. 이종구 의원 그 발언 나온 다음에 유승민을 지켜주세요 막 붙어요. 누군가 추적해 보잖아요. 전부 다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심상정 사진 걸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니들 완주해야 문재인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을 바꿔라. 그렇죠. 유승민 사진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분들이 진실로 첫 번째 정당이 바른정당이 될 때 바른정당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저희 3개월 만에 해놓고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정말 꿋꿋이 갈 테니까 여러분들 좀 사랑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거 뒤통수가 표창원 의원인데 일부러 이 사진을 걸었어요. 제가 표창원 의원을 보면 10년 이내에 대권 후보급으로 성장하겠다. 장재현 의원도 후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진영의 유력한 주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위로를 받고 갑니다. 그 전에 근데 당이 없어지지 않겠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왔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 아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엄마가 부업하고 이래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점점 넓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받침이 안 되고 아버지는 바른데 니들은 왜 그래? 라고 하면 애가 반항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누가 못했다라기보다는 뭔가 화합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 후보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돼요. 이를테면 33명의 국회의원을 똘똘 뭉쳐서 자기를 위해 뛰게 해주는 그 리더십. 사실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이거를 조합하고 51%를 묶어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지금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지금 시끄러운 거죠. 근데 33명이나 40명이나 국회의원 숫자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렇죠. 근데 왜 분위기는 그렇게 확 다른 거냐? 만철수 의원은 부자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내부부터 적극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후보를 선거운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퇴하라는 얘기부터 나오고 막 당내에서 그리고 막 분란이 막 일어나고 게다가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를 거쳤더니 저 사람 아까운 후보 맞네 이런 대중인식이 막 생기고 있는 와중에 당내에서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일단 당내 상황이 어때요? 우선
열심히 저희 바른정당이 목소리 바꾸신 거예요? 대통령 선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 분위기. 사실 유승민 후보가 완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좋아요? 문재인 후보 당선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완주의 조건이 있어요. 완주를 하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냉엄하잖아요.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이게 지지율이 안 좋게 되면 국회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선거 3년 남았잖아요. 근데 지방에 가면 이 지방의 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지방의원입니다. 광역의원, 구의원, 시의원. 근데 그런 분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1년 후에 있을 그 지방선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정치 생명을 같이 하고 해서 나온 분들도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바른정당의 많은 시구의원들,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자유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과연 이것을 완주하는 게 맞느냐. 완주하는 것이 바른정당의 미래와 유승민 후보의 정치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런 논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종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소금을 확 뿌린 사람이 있어요. 이혜원 의원이라고? 이혜원 의원이 이제 그게 일요일 날 이종구 의원이 그 얘기가 한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옳지 않다. 그리고 사실 우리 많은 의원들이 시기를 못 박았어요. 29일이라는 시기. 그 다음에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종구 의원의 발언이 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과했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이거 뉴스공장에 이혜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무슨 제명이다. 그리고 오늘은 총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에서는 사실상 그게 굉장히 지금 당의 분위기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사실은 격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가난한 집이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집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 아들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막, 뜨거운 반응을 얻고 간 다음에 바로 죽었죠. 제가 먼저 사죄를 드릴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제가 호기롭게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서 특검 연장시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훅 안 갔으면 했을 건데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특검 연장은커녕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닥쳐가지고. 자,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다른 정당들한테도 바른정당 말고 다른 정당에도 다 출연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만 나오셨어요. 국민의당에서 안 나오고 바른정당. 근데 이제 바른정당이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당내의 합법적인 절차, 공당이 합법